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미국의 백악관에서 안보 보좌관을 했던 볼튼 보좌관.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23일 출간됩니다. 지금 볼튼 회고록으로 미국 백악관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백악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도 이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발칵 뒤핀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짐작만 했을 뿐 알지 못했던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하나둘 터져나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망가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문재인 당신은 빠져. 당신은 빠져. 지난해 6월 30일인가요?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세 정상이 만났을 때 김정은은 문재인이 등장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김정은의 요청으로 문재인 당신은 빠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던 것입니다. 자, 5분도 되지 않는 3명의 정상 만남.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당시 청와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뒷이야기가 볼튼 회고록에서 등장했습니다. 볼튼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우리가 알았던 운전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불청객입니다. 불청객. 이렇게 찬밥 대접을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이런 외교 성과를 얼마나 크게 부각시켰는지 이제 그 미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김여정은 개성공단의 폭파쇼를 했고 볼튼 회고록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연으로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 완전 망가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 볼튼 회고록. 너무나도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중 한 가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것은 볼튼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정황이 구체적이고 부인하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왜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하는 것을 거절했을까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회동 당일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수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볼튼 보좌관이 했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판문점 내 관측 초소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며 동행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관광 가이드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안내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트럼프도 거절했고 김정은도 싫어했고, 그렇지만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과정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요구를 트럼프는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어젯밤 일제히 존 볼튼의 회고록을 입수해서 그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 3자 정상회담의 뒷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가 재밌습니다. 볼튼 회고록의 제목은 그 일이 일어났던 방입니다. 그중 한반도 관련 부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해 6월 판문점 회동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동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했다가 트윗을 날립니다. 자, 그러자 김정은은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장소가 판문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끼는 것을 상당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눈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끼인 것일까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강력하게 가치 있는 사진 한 장 연출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볼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트럼프가 거기 있는 동안 북한의 김 위원장이 이거를 본다면 그저 악수를 나누고 안녕이라 말하기 위해 DMZ에서 그와 만나겠다. 자, 멀베이니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당시 곧 성사할 것 같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에 끼어들려는 문의 시도도 상대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도 상대해야 했다. 볼튼은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차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북 정상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볼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분쟁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고 신라의 같은 희망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끼어서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망쳤으면 했던 게 볼턴, 강경론자, 원칙론자 볼턴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이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볼턴의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것이다.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숟가락 외교가 아닌가. 심히 저어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끼어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트럼프는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다.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대한민국의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고 합니다. 경호처는 북한 경호처 같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수환 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당신은 빠져 3자회동에 문재인 대통령이 끼는 것을 싫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DMZ 내 관측 초소까지만 동행한 뒤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세 사람이 함께 만나는 장면이 찍힙니다. 남북미,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과 4분입니다. 4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청와대는 오늘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흑역사가 지금 볼턴 회고록에 의해서 까발려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국민 말고도 전 세계의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볼턴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작년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며칠 뒤 정의용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당시 정의용 실장은 김정은이 하노이에 올 때 영변 핵시설 포기와 모든 제재 해제라는 한 가지 전략만 가져왔고 플랜 B가 없었다는 점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자, 볼턴은 이어 정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분열적인 생각도 전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분열적인 생각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 방식을 거부한 것은 올바른 일이었다고 했지만 김정은의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영변 핵시설 폐기 여지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서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볼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분열적인 생각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선일보가 소개한 볼턴 회고록의 일부입니다. 자, 누가 봐도 이 영변 핵시설은 북한에 있는 핵시설 중 one of them,
아주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영병 핵실 폐기가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고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아마도 이 미북 회담은 결렬된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김정은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했다. 이 아이디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드바이스였다. 그런데 이게 수포로 돌아가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그게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개성공단 폭파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누구 말이 맞든지 간에 볼튼의 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영변과 이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을 갖다가 말했다는 것은 정신분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소개한 볼튼 회고록의 일부입니다. 또 뭐 정신분열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청와대 뭐 심한 거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볼튼의 회고록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볼튼은 북한의 수많은 핵시설 중 일부 영변만 내놓다는 것이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특본법인데 행동 대 행동은 안 된다면서 영변 포기 의지는 높게 평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볼튼과 같은 원칙적인 외교안보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들은 볼튼의 회고록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만 보더라도 볼튼 회고록에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망가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지금 이게 조선중앙의 닷컴에서 어젯밤부터 강하게 떠 있습니다. 탑 기사입니다. 다른 매체들도 이 내용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